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더함교양대학 혁신융합학부의 조명근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이러닝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제 신임 교원분들이랑 또 제가 그 교수님들 중에 아직 줌 활용이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교수님들이 학과 회의라든지 아니면 학술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리뷰보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 줌을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줌 자체가 다들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처음에 이 줌을 검색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요 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zoom.us라는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요런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서 리소스를 누르고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줌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요거를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제 그 회원 가입을 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의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줌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올해부터는 그 학교 방침에 따라서 실시간 수업을 반드시 한 차시 이상 수업을 하게 그 이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안 쓰셨던 줌을 쓰지 않으셨던 교수님들도 줌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본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이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요런 화면을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요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화면 지금 제가 잠깐 영상 때문에 켜놨는데 끄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화면에서 이제 수업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만들고 싶다면 요 예약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여기서 눌러서 이제 몇 시에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눌러가지고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2월 뭐 16일 오후 11시에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은 11시에 만들고 몇 분 동안 수업을 할 건지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자동으로 만드시면은 이제 요런 회의가 정해진 시간에 이제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수업 때마다 회의를 개설하신다면 여기서 이제 새 회의를 누르시게 되면은 요런 화면이 뜨게 되면서 이제 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목소리와 화면을 활용해서 이 회의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교수님들이시니까 다 당연히 목소리랑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요렇게 이렇게 이제 화면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음소거 요 누르는 란도 있고 비디오를 쓰는 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이 안 보이게 되고 다시 키면은 화면이 보이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르시면은 뭐 가상 배경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지금 제가 이 집의 뒤에 이제 지저분한 화면들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요거 이제 다운받아서 쓰게 되면은 이제 이 뒷 배경을 다 가려주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써보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요거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검은색으로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스튜디오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뭐 일단 그 수업 시간에 발표 수업 같은 거 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될 때 그런 경우에는 음소거를 하시면은 이 회의에서는 말이 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능은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 링크로 어떤 학생들을 초대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요 참가자 위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초대라는 요 항목이 뜨게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초대 링크 복사라는 게 있는데요. 초대 복사 누르시면은 이제 이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그 개인 카톡에다가 한번 이거를 보내보면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여기다가 만약에 보낸다 하면은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회의 주소가 이메일로 가게 되면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바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끔 그 링크가 전달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죠. 아마 여기까지는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이제 요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걸 활용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수업 자료를 PPT나 한글 파일 같은 것들을 띄우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화면 공유를 클릭하신 후에 여기서 이렇게 그냥 화면을 그냥 공유하신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한글 파일을 켜시면 됩니다. 한글 파일 이쪽에다 이제 가져다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걸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문항 반응 이론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PPT나 이런 것들은 더 잘 이제 보여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한글 파일들도 공유할 수 있지만 여기 고급 쪽으로 가게 되면은 PPT를 띄우실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PPT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저희 학교 원격 수업 강의 템플릿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켜게 되면은 요 가상 배경으로 PPT가 뜨게 되고 요 밑에 제 얼굴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수학습센터 이러닝 지원센터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러닝 지원센터에서 만들었던 표준 강의 교환 템플릿인데요. 요거는 이제 학교 그룹웨어에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화면 공유를 한 번 더 클릭해서 공유 중지를 누르시면 화면 공유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법들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마 대부분 교수님들이 궁금하신 기능 중에 하나가 소회의실 기능일 거예요. 그 소회의실 기능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뭐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 토론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끄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그 홈페이지로 가시면은 여기 그 줌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내 계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계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 아이디랑 이런 것들이 이제 떠 있죠.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설정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회의 중 고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의 중 고급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회의실 기능을 켤 건지 끌 건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요거를 이제 활성화 시켜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회의실 기능이 켜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시 호스트가 참가자를 소회의실에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거 요거를 이제 체크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은 이 설정이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줌에서 회의를 열어보면 이렇게 소회의실 기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회의실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제 소회의실을 누르게 되면은 이 전체 학생들을 몇 개의 회의실로 나눠서 할당할 것인지를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할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학생들이 직접 들어가는 거고요. 자동으로 할당 이렇게 하면은 조별로 나누지 않고 알아서 임의로 이 줌이 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직접 수동으로 할당해서 나눠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조를 지정하신 경우에는 수동으로 할당해서 들어가실 수 있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각자 마음에 드는 조장에게 찾아가도록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을 클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은 되는데요. 자동으로 할당을 하면은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은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면서 빠지는 학생 없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점으로는 이 수동으로 할당으로 하게 되면은 일부 학생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해서 한 개 회의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회의실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이제 하는데 지금 저 혼자밖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그러면 제 핸드폰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잘 안 되네요. 여기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회의실을 이렇게 여러 회의실로 만드실 수가 있고, 여기다가 회의실 이름을 바꿔서 여기는 뭐 1조 회의실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 바꾸기 해서 그 뭐 주제별로 뭐 예를 들면은 뭐 IRT 방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나눠가지고 주제별로 나누시거나 아니면 조별로 나누시거나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회의실 열기 하면은 이제 회의실이 열리고 참가자가 각 회의실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능을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신 다음에 끝내시고 나면은 이제 메인 세션으로 다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기본 세팅은 이제 참가자들이 회의를 하고 나서 자동적으로 요 메인 그 공간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제가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 이걸 누르면은 참가자가 직접 어떤 회의에 들어갈 건지를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세션으로 돌아오도록 허용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기본 세팅인데 참가자가 원할 때 다시 이제 메인 세션으로 돌아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할당된 모든 참가자가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동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할당 기능이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학생들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다음 이후 자동으로 소회의실이 닫힙니다. 예를 들면은 수업 시간에 10분만 회의를 하라고 딱 이제 줬을 경우에 10분간 회의를 하고 나서 시간 10분으로 지정해 놓으면은 10분 후에 자동으로 그 이제 회의 기능이 꺼지면서 다 메인 세션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을 닫은 후 카운트다운, 이건 이제 닫히기 전에 카운트다운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면 회의실 열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회의실이 열리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전체에게 메시지 보내는 브로드캐스트 기능도 있고요. 뭐 이런 기능들도 이제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줌에서 화면 공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상 같은 거를 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소리가 안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면 공유 전에 컴퓨터 하단에 여기 소리 표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요 소리 표시하는 요거를 이제 다 켜놓으셔야지 소리가 제대로 나오게 되니까 요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안 나는 경우가 언제 있냐면은, 또 다른 경우가 언제냐면 요 화면 공유 만약에 했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요거를 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 여기에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화면 공유 중입니다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더보기에 컴퓨터 소리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 공유,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공유 중지가 됐죠. 네,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뭐 소리를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다 확인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영상을 켜시면 이제 영상이 잘 소리까지 나가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끊기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같이 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영상을 받아서 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주소를 공유하는 것이 더 이제 효율적인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셔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튜브 주소를 여기 채팅방에다가 올려주시게 되면은 채팅방에다 올려서 모든 학생들이 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거기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끊기지 않고 원활한 수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담스러운 얼굴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이 수업이 요 내용이 여러분들 강의하시는데 여러 교수님들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